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부터 영남, 호남, 강원, 충청 그리고 수도권까지 전국 모든 권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저를 선택하고 지지해 주신 당원 대의원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경선에서도 열심히 해서 민주당 후보가 되고 정권교체 꼭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3년 전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의 서거, 저의 정치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분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파탄과 국민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 바깥에서 하신 마지막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 서거 때 애틋한 마음을 보내주시고 연결식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탄, 민생 파탄, 남북관계 파탄을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정권교체 꼭 해야 한다. 나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젊은 당신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 민주당만으로는 어려우니 정권교체 하려면 꼭 야권 통합해야 한다. 그때 창습자들에게 그분이 하신 간곡한 당부 말씀이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제가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참여정부가 더 잘하지 못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정권을 넘겨준 원죄가 있다는 그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책임감이 저를 야권 대통합운동으로 이끌었고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을 꿈꿔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정치를 위해,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제게 요구되는 역할을 피하지 않겠다는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그 진정성으로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새로운 역사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선에서 제가 받은 지지 속에는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자는 마음들과 함께 민주당을 쇄신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민주당부터 달라져서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낡은 정치를 버리고 황골탈퇴하라는 명령입니다.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지지해주지 않는다. 광주 전남의 민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민주당의 쇄신, 제가 앞장서서 이끌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쇄신 방안을 밝히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이 일체가 돼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권교체 이후에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체가 되어 정부를 운영하며 정책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최신 방안을 밝히겠습니다. 정당 민주주의와 함께 정당 책임 정치를 지향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쇄신, 단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합 없으면 쇄신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주당 독재 권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입니다. 두 분의 집권 여당 경험이 있는 뼈대 있는 정당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이 128명이나 되는 거대한 정당입니다. 이 자리에 당 지도부와 후보님들 계시지만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새누리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 모아놓고 보면 모래알 같습니다. 도대체 단합하지 못하고 응집력이 없습니다. 늘 분열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늘 니 탓입니다. 저는 우리가 민주정부 1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부심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 복지, 남북관계, 여성주의 향상, 국가균형 발전 등 국정의 전 분야에서 크나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권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부심, 새누리당보다 훨씬 낫다는 자부심,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성찰을 통해서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바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단합, 민주정부 10년 세력의 단합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차이와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와 갈등 두 분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평생의 동지를 잃었다. 내 몸의 절반이 무너진 느낌이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통곡하시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그렇듯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민주정부 10년의 절반들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을 이어나가는 일도 두 정부 세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결코 개파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친노가 가치를 넘어서 개파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친노, 비노 없이 오로지 민주당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정권 교체의 대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우리 당 경선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합의 계기가 되기는커녕 분열과 갈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넘게 참여해 주신 국민들 별 매목이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경선 혁명이라며 모바일 투표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은 반대로 말합니다. 국민 경선을 흔들고 승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권 교체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열심히 참여해 주신 100만 국민들이 정체불명의 모바일 세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모자랄 마당에 경선을 흠집내고 당을 상처 주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태도 결단코 안 됩니다. 이제 경선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난 후에 단합을 예비하는 경쟁,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보람을 들 수 있는 경쟁으로 바꾸자는 강국한 호소를 후보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립니다.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 중심을 잡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광주 전남이 늘 민주당 후보를 결정해 왔습니다. 광주 전남의 선택이 민주당 후보의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 경선 흔들기에 종지부를 찍어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역사에서 호남은 늘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항상 결단하고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광주 전남이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 주십시오. 저 문재인은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가치를 계승하는 민주정부 10년의 적통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 문재인이 진정성과 의리로 참여정부가 호남의 진빚을 갚겠습니다.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과 부패의 역사를 끝내겠습니다. 차별의 역사를 끝장내겠습니다. 뒤처진 호남의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민주통합당의 장래, 광주 전남 시민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주 전남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십시오. 저 문재인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민주당 3기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설자는 저녁이 있는 삶, 마음이 편한 세상,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엄청난 특별행사를 받는 일대 조세혁명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경제적 분명을 극복해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함께 단단을 열어 저녁 있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민주당이 이기는 유일한 선택 기호 3번 손학규.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저녁이 있는 삶, 맘 편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광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광주는 혁명이었습니다. 5월 광주의 뜨거운 피와 눈물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평화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고 남북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화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꽃피우고 정의로운 복지사회,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또 하나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전남.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또 다른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이곳이 아직도 차별을 받아 지역차별, 인사차별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주민들의 마음은 계속 상처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권 교체를 다짐함과 아울러 광주 전남을 문화예술의 중심, 관광의 중심,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 첨단 농업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겠다는 저 손학규의 다짐과 약속의 자리임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저 손학규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이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게 없는 재벌 천국, 특권 천국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당당하게 일하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나라, 취업 지옥, 잔업과 철야, 야근의 지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사회, 휴일과 주말, 퇴근 후에 가족과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저녁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학규가 다듬고 준비한 대한민국의 미래요, 비전이요,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회의석 128석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 경선의 결과보다는 당외 특정 인사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인사가 민주당에 들어올 것인가, 독자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인가, 제3의 신당을 창당할 것인가 하는 설왕설래에서 페이퍼 정당이니 가설 정당이니 하는 해괴한 용어들까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살리고 지켜온 민주당,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내고 지켜온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의 뿌린 광주 전남의 민심, 당심은 어디 가고 특정 세력의 정체모를 모발심만이 이 민주당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은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광주 전남 민주시민 여러분, 저 손학규,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대해 갖고 계신 안타까운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손학규 자신에 대해서 갖고 계신 아쉬운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YS 정부 초기 개혁의 열기 속에 개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고는 하지만 한나라당에 오래 몸담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명분 아래 순천을 무공천으로 내준 데 대한 여러분의 아쉬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권 대통합 과정 속에서 여러분께서 느끼신 불안, 결국 대통합의 결과가
친노 당권파에게 당을 송두리째 내주고 그들의 패거리 정치, 패권주의, 종파주의가 당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항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죄값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손학규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손학규 대선 패배 후 독배를 받아든 심정으로 민주당을 맡아 지켰습니다. 구 열린우리당 세력과 구 민주당을 통합해서 총선을 치르고 50년 전통의 민주당을 다시 세우고 찾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50년 전통의 민주당의 적통을 이어받은 대표라고 자신을 갖고 임하라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저 손학규 민주당의 대표로 오직 민주당만 생각했습니다. 온갖 굴욕을 무릅쓰고 외부의 중립적 공천으로 총선을 살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진출하라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종로에 출마했습니다. 수원 장안에서 당선이 보장된 의원직을 사양하고 민주당의 사지라고 하는 분당 선거에 뛰어든 것도 오직 당만을 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야권 대통합, 그 모진 위협과 모멸을 견디고 끝내 이루어낸 것도 서로 이 때문에 제가 대선 후보가 될 기회를 빼앗기더라도 오직 통합만이 정권 교체의 길이라고 하는 절박한 때문이었습니다. 7을 내주고 셋만 차지하더라도 통합하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의 민주시민 여러분,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아쉬움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대변제가 되어 민생을 살려나갈 정당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남북 평화 이루고 국민 통합 이룰 정당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기 대통령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복지 정책과 경제 민주화를 과감히 추진할 철학을 갖고 이를 뒷받침할 경제 성장도 이뤄낼 수 있는 경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이를 위해 주변 강국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과 식견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누가 그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손학규가 아니겠습니까? 지역 구도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 노무현 대결 구도로는 안 됩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국민은 상처만 받습니다.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 이명박을 찍었던 중산층, 중간층의 표를 되찾아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아올 유일한 후보 손학규, 박근혜를 이길 유일한 후보 손학규, 저 손학규가 이제 여러분의 선봉장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2010년) 지지 기반도
지역 기반도 없는 저 손학규를 당대표로 선택해 주신 전남 광주 당원 동지 여러분, 그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손학규를 선택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손학규를 선택해서 박근혜를 이겨서 정권 교체 이룩해 주십시오. 광주 전남에서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하나의 혁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곳 광주에서부터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 정권 교체 이룩해 주십시오. 김대중의 안을 풀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손학규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설자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누구입니까? 고단한 삶 해결할 사람. 누구입니까? 억울한 삶 풀어줄 사람. 누구입니까? 불안한 삶 바꿀 수 있는 사람.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과 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하시고 내일이 기다려진다 37.2도 정세균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힘이 납니다. 동고동락했던 역전의 용사들을 보니까 역시 호남은 민주당의 본향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양극화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사회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의 사회 갈등, 나주에서와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경제 위기가 우려되고 미래 전망까지 어둡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권 교체를 담당해야 할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정권 교체의 중심이 되어야 할 민주당이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의 분란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국민 경선은 국민의 관심 바뀝니다.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애당심으로 뭉친 정당, 규율이 있는 정당, 동지애가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끄럽다가도 지도부가 등단하면 조용해지고 귀를 기울였던 민주당인데, 지금은 축제 분위기였다가도 지도부가 등단하면 야유가 나오고 소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60년 전통의 민주당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의 분란은 당심과 민심의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당심, 민심 50대 50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안했었습니다. 진보정당이 모바일 부정으로 졸림마저 위태로운 지경인데 우리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 모바일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 배시 문제 같은 민심 반영 방안을 조화시켜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본산인 미국에서도 당원을 우대하고 독일은 오직 당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데 우리도 당원을 박대하면 안 된다. 그때 당도 지금 경선에 참여 중인 어느 후보도 저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주장은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축제 같아야 할 당내 경선에 야유가 난무하고 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정권 교체의 선두에 서야 할 민주당이 구경꾼으로 전락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애당심에서 우러나온 경고를 무시한 당 지도부,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모두 함께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들여온 정권 교체의 꿈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선판에 흔들리는 민주당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대통령 후보 한 사람뿐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선출되는 순간부터 당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당의 굳건한 지원을 받고 당원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으면서 연대와 단일화의 진창을 헤쳐나갈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진보정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 밖의 중도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에게도 검증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선이 지금처럼 잡음과 시비 속에서 끝난다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지 말자, 또다시 독선 불통의 새누리당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는 지금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길,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 뭉쳐야 합니다. 뭉치게 하면 승리하지만 뭉치게 하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당의 중심을 잡을 후보, 당을 뭉치게 할 수 있는 후보, 지금 후보들 가운데 누굽니까? 저 정세균 그동안 선당 후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티끌 같은 도덕성 논란도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통성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능력과 정책에서 제일 낫다고 하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오늘 민주당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저 정세균에게 압도적인 표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정세균한테 던지는 표는 민주당을 살리는 표이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표이고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는 표입니다.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후보 저 정세균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권을 잡아야 하니까 인기 많은 사람 밀어주자. 정세균이가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민주당도 오래 해왔지만 호남인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략적 투표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남 후보라고 다 이깁니까? 영남 후보도 민주당 후보가 돼서 승리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이냐? 민주당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은 것도 좋고 민주당 오래 하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민주당이 걸어온 길은 함께 했어야 합니다. 호남 사람이 배척당할 때 변호했어야 합니다. 부산 사람 노무현이 1997년 호남 후보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열정이 있어야 하고, 2002년 광주 경선에서 보여줬던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영남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민주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간층을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열심히 하니까 지난 일은 덮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라도 말로 경우 없는 짓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입으로 부정하고 깎아내렸는데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대중 노무현 그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살이에는 도의가 있는 법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동지 여러분, 패배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신의 공주, 일본군 중위 다카키 마사오의 딸, 불통과 독선, 이미지 정치의 대가 박근혜 후보를 이겨야 하는데, 당 대 당, 세력 대 세력, 실력 대 실력의 정면 승부로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지역구도와 모호한 정체성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결선 투표라면 최소한 민주당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민주당 후보라고 어디에 대고 말해도 떳떳한 사람이 한 명은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정세균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사람이 민주당 결선 투표에 올라가야 민주당원들의 자존심이 사는 것 아닙니까? 저 정세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시대의 요구를 봐주십시오. 눈높이를 정권에 맞추지 말고 소리 없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국민에게 맞춰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길이 잘못됐다면 당원 동지들이 민주당에게 정권 교체에 옳은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후보들도 정권 교체만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에게 공헌할 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배척과 증오, 분열과 배신이 아니라 공정과 포용, 실력과 능력으로 경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 정세균 20년간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 때 무슨 자격으로 민주당이 이 자리에 오느냐는 야유와 수모를 겪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2009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주당의 살 길은 오직 하나, 국민과 하나 되는 정당이라고 하는 일념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6.2 지방선거에서 압승해서 정권 교체의 꿈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 이름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내고야 말겠다는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 정세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절반의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광주 전남이 그 절반을 채워주십시오. 경선을 살리고 민주당을 살리는 역동성,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 승리의 역사를 이곳 광주 전남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과 하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에게 기회를 주시면 민주당 경선판을 확 바꿔내겠습니다. 패배하는 경선이 아니라 승리하는 경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을 구해주십시오.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정통성 정세균을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정세균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설자는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장하다 군수됐을 때 기분 좋았죠? 당신이 장관이 됨으로써 당신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동네 이장하느라 국민의 권리만은 공주박근혜를 국민 아래에서 국민을 섬기는 저 김두관이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2번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국민 아래 김두관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드디어 강주에 왔습니다. 비로소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땀으로 민주정부 10년을 만들었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운명 강주에 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누가 척박한 땅 영남에서 지역주의에 맞서 온몸으로 싸우고 또 싸웠습니까? 누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습니까? 누가 재벌을 개혁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습니까? 호남 차별을 없애고 강주의 눈물을 닦아줄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이 바로 김두관이라고 말씀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가 부산정권이라며 지역주의를 부추긴 사람, 인사와 정책에서 호남을 차별한 사람, 이런 분이 호남 차별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난하고 반노조 친재벌적인 행보를 꾸준히 해온 사람, 이런 분이 김대중 선생님께서 갈망하던 서민과 중산층의 정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두관을 다시 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김두관 표 달라고 해놓고 배신할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 최소한 재벌 편을 들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 25년간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사고 친 적이 없다더라. 군수 때부터 하는 일마다 다 성공했다더라.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 김두관을 결선 투표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갱선이 살고 민주당이 살고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누가 이기냐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민주개혁 진영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공정한 것이 나타나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모두가 성자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반대로 모두가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패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예면한 정당은 패권을 쥐고 있어 도대체 무엇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4명의 후보와 이해찬 당대표가 긴급히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아들을 찢어 가지라는 솔로몬 왕의 판결에 가짜 어머니가 되더라도 아들의 생명을 지켜냈던 진짜 어머니의 심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저지할 역사적 생물을 띠고 있습니다. 갱선을 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을 구해야 합니다. 갱선의 불공정 문제와 민주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간곡히 제안을 합니다. 정권 교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무리 공정하지 못한 갱선이라도 국민을 믿고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한 불공정이 발견되더라도 당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불공정한 일에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분노가 필요합니다. 이명박과 손잡고 유신 정권의 부활을 꿈꾸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더 큰 분노를 폭발시켜 주실 것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저는 약삭 빠르지는 못하지만 계획을 제대로 할 뚝심은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서민 살리기, 재벌개혁, 옳은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는 김두관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호남과 사실상의 공동정부를 만들어 낙후된 강조 전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참여정부 때 만든 강주 문화도시와 핵심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주 인근 평화센터를 설립하고 100만 대 생산 자동차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 하나는 김두관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선거할 때는 퍼달라고 사정사정하다가 권력을 잡고 나면 인사차별, 호남차별하는 일, 이런 것은 저 김두관 사전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남시 골라미에서 마을이장 군수를 거쳐 도지사를 했습니다. 저 촌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운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숨쉬면서 특권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중앙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민들, 우리 농민들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 김두관이 순박하고 정직한 서민 정치로 닳고 닳아 썩어 빠진 중앙 정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습니다. 서민 대표 김두관이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의 박근혜를 확실하게 꺾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재벌편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벌과 특권층에게 서민들을 위해서 양보하려고 호통칠 사람, 중산층과 서민을 확실하게 챙길 정부를 구성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래에서부터 여러분이 키워준 저 김두관이라고 자신있게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작은 정부를, 국민의 복지를 더 많이 책임지는 큰 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인 작은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에는 특혜를 주고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을 내팽개치는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저 김두관이 지향하는 큰 정부는 재벌과 특권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복지를 돌려주는 정부입니다. 4대강 같은 엉터리 토건 사업을 줄이겠습니다. 재벌가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다시 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현재 10조 원의 복지 지출을 임기 중에 175조 원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새로 써왔던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2002년 호남은 노무현을 선택했습니다. 10년이 지난 2012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두관 호남을 선택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김두관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주십시오. 경선의 물주기를 바꾸어 주십시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 지방을 차별하지 않는 정부,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민주당을 바꾸고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저 김두관이 바꾸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호 2번 김두관 후보자의 연설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후보자들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란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당 후보들에게 뜨거운 성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